고등학교 입학이 코앞으로 다가왔는데 해둔 건 없고 불안하고 그래서 지금 뭘 해야 될지 고민하고 있는 학생들 또는 학부모님들 많이 계실 겁니다. 그래서 오늘 고등학교 입학 전에 적어도 이것만큼은 꼭 해야 되는 것 3가지를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자, 오늘 얘기를 전해주실 스터디코드 입시연구소 소장이시고 대표 컨설턴트 유정열 팀장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어떤 얘기를 해주실 건가요? 말씀하셨듯이 개학이 얼마 안 남았어요. 네. 개학이 아니죠. 이제 예비고이라는 입학이죠. 이제 입학이죠. 네. 예, 입학을 이번에 좀 찾아보니까 3월 4일 날 하더라고요. 입학식을 하고 나서 오후에는 정상 수업을 한답니다. 아마 깜짝 놀랄 거예요. 아, 입학식하고 좀 설렁설렁 첫날은 대충 하겠지 네. 라고 했는데 오후에 갑자기 진도가 빡빡빡 나가. 네. 고등학생이구나 라는 게 그때 와닿으실 텐데. 네, 잘 하시기를 좀 바라는 마음으로 진짜 이것만은 좀 하고 가라 라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네. 예, 첫 번째는 중학교 수학과 중학교 과학의 복습이 제일 첫 번째입니다. 자, 이 이유는 사실 많은 수학 선생님하고 과학 선생님들이 얘기하세요. 네. 중학교 1, 2, 3학년 수학이랑 중학교 1, 2, 3학년 과학이랑 네. 여러분이 1학년 때 배우는 공통수학 그리고 공통과학은 한 70% 정도가 연계가 되어 있다고 합니다. 자, 그렇다고 그러면 중학교 것만 잘 알고 가면은 뭐 70점 받는 거예요. 아무 공부 안 해도? 이렇게 생각하실 수는 없고요. 비슷하게 연계되는 내용, 알고 있어야 되는 내용이 70% 정도가 된다는 거고요. 거기서 더 심화된 내용들이 이제 배우시게 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가장 효율이 좋은 거는 중학교 수학과 중학교 과학을 복습하셔야 되는 겁니다. 선행도 아직 다 못했는데 이 복습을 먼저 하면 되는 걸까요? 선행은 사실 지금 뺀다고 해서 크게 영향을 받기가 어렵습니다. 이거를 제대로 하고 가면 고등학교 수업 이해하는데 훨씬 더 도움이 되실 거예요. 자, 근데 우리가 전범위를 네. 다 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디가 부족한지, 어디를 모르는지를 체크를 해야 됩니다. 어떻게 자, 체크하나요? 그걸 어떻게 체크하냐? 이 시험을 풀어보셔야 된다는 거죠. 자, 전국연합평가 라고 아마 들어보셨을 겁니다. 네. 저희가 보통 3월 모의고사라고 얘기하는 예, 고등학교 올라가게 되면 이제 내신 시험 말고도 네. 여러분 이제 시험을 보셔야 됩니다. 네. 여기 표시해 놨듯이 3월, 6월, 9월, 10월 총 1년에 4번의 전국연합평가라는 것을 볼 텐데요. 근데 여기서 풀어보셔야 되는 게 3월 달에 이제 치러지는 이제 서울교육청에서 주관하는 시험이에요. 네. 이 시험의 수학과 과학, 사실 국어랑 사회도 마찬가지긴 한데요. 시험 범위가 중학교 전범위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여러분이 이제 EBS 사이트 가셔가지고 네. 시험 문제를 다운받아서 수학과 과학만 여러 학년도 걸 좀 풀어보시면은요. 아, 내가 중학교 때에서 잘 모르거나 잊어버려갖고 계속 중복해서 틀리는 단원이라든가 개념이 있을 거예요. 그거를 중학교 교과서 네. 또는 이제 인터넷 강의 또는 문제집을 활용해가지고 그 부분에 한해서는 네. 적어도 제발 그 부분에 한해서는 복습을 네. 탄탄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문제집 다 버렸는데 어떻게 합니까? 중고라도 구하셔가지고 한번 다 체크를 해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사실 인강 같은 경우에는 네. 예, 교재가 없이도 볼 수 있는 경우들이 그렇죠. 많이 있거든요. 이거와 별개로 또 하나 하셔야 되는 게 있습니다. 중학교 수학의 도형 부분을 복습하시는 겁니다. 네. 자, 지금 보이시는 화면은 제가 어느 자사고 설명회 가갖고 찍은 사진입니다. 네. 그 학교에서 선행이 중요한가 아니면 복습이 중요한가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제일 마지막에 중학교 3학년 과정 중에 도형 단원이 중요합니다라고 얘기를 하세요. 자, 도형은 아시다시피 저희가 이제 여러 번 얘기했잖아요. 맞습니다. 고등학교 와서 본격적으로 배우진 않는데 네. 시험 시험에 문제랑 연관되면 그것도 어렵게 나와. 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알아야 되는 기본적인 베이스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도형은 반드시 복습을 하셨으면 좋겠는데 네. 자, 시간이 없으니까 그냥 이 강의 들으세요. 자, 위에 분은 아예 노벨을 위한 도형 가이드 해가지고 도형 강의를 찍고 계시고요. 밑에 50일 수학 같은 부분에는 여러 강의 중에 도형 강의가 따로 있습니다. 그 부분을 찾아서 들으시면 됩니다. 나 근데 인간 듣기 싫어 라고 한다면은 이 책 갖고 그냥 하세요. 예, 중학교 도형 한 권에 끝내게 해갖고 또 시간이 없으시면은 중학교 2, 3학년 범위만 하셔도 괜찮습니다. 네. 근데 정말 시간이 없어 라고 한다면은 3학년 범위만 하시더라도 네. 도움이 되실 테니까 이렇게 도형을 좀 끝내주시기를 부탁드리겠고요. 네. 자, 그리고 아까 과학 얘기했었잖아요. 맞습니다. 이 선생님 강의 그냥 들으세요. 재밌게 잘 가르치시고 네. 중학교부터 고등학교까지 다 소화하시기 때문에 연결성 있게 잘 얘기를 해주십니다. 네. 자, 근데 이것도 시간이 없다 네. 라고 한다면은 통합과 1학년 중간고사 범위와 연관되어 있는 단원 그 단원만이라도 빠르게 복습을 하시고 고등학교 올라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도 한 10일 정도 남았을 거고요. 학기 네. 초에는 조금 시간이 있을 테니까 네. 그때까지 포함해가지고 요 복습을 최우선으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 내가 공부도 제대로 안 했고 뭘 해야 될지 막막할 때 지금 오늘 얘기하는 것만이라도 최소한으로 하면 수학, 과학 공부 따라가는데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실 고등학교 1학년 올라가서 제일 어려운 게 수학과학입니다.
예, 이게 된다면은 다른 내신은 조금 더 챙길 수 있는 시간이 있으니까 네. 이 두 개를 꼭 해주시면 좋겠고요. 두 번째는 뭘 해야 될까요? 네. 지금 이 시기에. 자, 두 번째는 이게 돼 있는 학생들 그 다음으로 해야 될 게 공통수학의 선행을 나갔었을 거예요. 네네. 근데 지금 시기에는 공통수학 1의 선행을 점검하셔야 됩니다. 예, 최소 1학년 1학기 중간고사 범위까지는 점검을 하셔야 돼요. 점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쵸. 예, 점검을 하기 위해서는 내가 그 부분을 잘 알고 있나 당연히 수학이기 때문에 문제로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네. 자, 그럼 어떤 문제집을 풀어야 되느냐? 네. 첫 번째는 소집일 가셨으면은 공통수학 교과서를 받으셨을 겁니다. 예, 교과서부터 보면은 뭐 예제부터 해갖고 중단어 또는 대단어 이렇게 해갖고 문제들이 있을 거예요. 네. 거기 있는 문제들을 다 풀어주시면 됩니다. 어. 자, 그리고 교과서 문제 다 풀었어 라고 한다면은 공통수학 문제집을 갖고 계신 게 있을 거예요. 네네. 그러면 거기서 중간 난이도 문제, 세기란 문제집 알고 계실 거예요. 네. 그 세기란 문제집에 C단계의 문제는 좀 어렵습니다. 네. 대신 B단계의 문제 정도까지는 풀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B단계의 문제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문제를 다 푸시면 돼요. 자, 문제 풀면서 그냥 풀면 안 되겠죠. 그렇죠. 아, 이거는 이 단원에서 이 개념을 쓰는 거지 라고 떠올리셔야 됩니다. 저희가 이제 도구라고 얘기하는 개념을 갖고 오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그 개념을 보고 아, 이 문제를 통해서 식이 어떻게 전개되는 것까지 수월하게 생각이 나셔야 돼요. 풀다가 뭐 조금 뭐 계산 실수해서 틀릴 수는 있습니다. 그랬을 경우에는 답안지를 봤을 때 아, 이런 부분이 틀렸구나. 식을 그래서 이렇게 전개해야 되는구나 라고 유창하게 설명할 수 있을 수준 정도가 되셔야 그래도 기본적으로 선행이 됐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지금 선행 범위 나간 것까지 다 하라는 거 아니에요. 네. 적어도 중간고사 범위 정도까지는 네. 이게 완벽히 되셔야 고등학교 이제 마음이 편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예, 내가 선행을 했는데 이 선행일가 제대로 됐나 확신을 하고 올라가셔야 또 마음이 편하게 수학 공부를 하실 수 있기 때문에 이거를 하시라고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분간 난이도의 문제를 풀었는데 예. 개념이 잘 안 떠올려지고 전개가 잘 안 되고 답을 봐도 잘 모르겠으면 그 부분을 다시 복습을 하면 돼요. 그렇죠. 당연히 그 부분에 다시 뭐 책을 보든 아니면 인강을 듣든 간에 다시 복습을 꼭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나는 잘 되는 것 같아라고 하는 친구들 이제 의기양양하겠죠. 예, 잘하신 겁니다. 네. 예, 근데 그러고 나서 해야 될 게 사실 하나 더 있습니다. 뭘 예, 하면 될까요? 할 수 있다면은 네. 우리 학교 중간고사 문제를 좀 풀어보세요. 예, 중간고사 문제를 풀어보면은 센에 B단계 정도 수준으로 풀리는 문제들이 있을 거예요. 아, 그게 몇 문제 정도 되는지 확인하셔야 되고요. 네. 두 번째로는 안 풀리는 문제의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아, 이게 센의 C단계를 풀면 되겠구나. 아니면은 뭐 블랙라벨을 풀면 되겠구나. 아니면은 아, 진짜 전국연합평가 모의고사에서 어려운 킬러 문제까지 풀어야 되는구나 라고 해서 학교 수준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학기 들어갔잖아요. 네. 난 쌤 B단계 다 돼. 그러면 웬만해서는 내신 시험에서 한 70% 80% 맞힐 겁니다. 네. 그러면 나머지 동안에 뭘 하느냐? 그 나머지 고난이도 20%를. 문제를 맞힐 수 있는 수업도 선생님한테 다시 들으면서 점검하면서 문제 훈련을 하시면서 수준을 끌어올리시는 거죠. 예, 그렇기 네. 때문에 시간이 되신다. 완벽하게 잘 됐다라고 한다면 기출문제까지 풀어보시는 것까지 권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수학, 과학 복습을 하고 선행학습은 중간고사 범위까지 확실하게 점검을 하면 이제 어느 정도 고등학교 준비하는데 이제 문제가 없을 거다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최소한 이 정도 하게 되면은 고등학교 올라가서 내가 마음 단단히 먹고 열심히 학교 수업 따라가고 충실히 공부하면은 따라갈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내신 준비는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은데 네. 뭔가 내가 고등학교 생활에 뭔가 나를 꼬이게 하고 나를 막막하게 하는 뭔가 하나가 더 있습니다. 뭐가 있나요? 자, 그게 뭐냐면은 바로 이겁니다. 관심 분야와 진로 분야에 대한 고민을 좀 하셔야 돼요. 자, 여기서 제 진로가 무슨 직업을 갖겠어요. 자, 이런 것까지는 아닙니다. 예, 어느 무슨 대학에 무슨 과를 가고 싶어요. 이 정도까지도 괜찮아. 이것도 좋습니다. 근데 이게 아니더라도 아, 나는 공학 부분을 좀 공부해보고 싶어. 생명 부분을 좀 공부해보고 싶어. 아, 나는 완전 문과야. 뭐 이렇게라도 어느 정도 관심 분야의 계열까지는 최소한 고민을 하고 가시는 게 좋습니다. 자, 이거를 누구한테 찾아주세요 자꾸 의탁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맞아요. 네, 그리고 부모님한테 자꾸 하소연하는 친구들도 있거든요. 본인이 좀 고민을 많이 하셔야 돼요. 맞습니다. 예, 그렇고 이게 어느 정도 잡혀 있다면은 고등학교 올라가셔서 해야 되는 선택의 굉장히 많은 부분에 기준을 잡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좀 설명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 왜 진로를 지금 이 시기에 공부하기도 바빠 죽겠는데 고민을 해야 되느냐. 물론 바뀔 수도 있지만은 그래도 고민을 충분히 해보셔야 되면은 고등학교 올라가자마자 내가 해야 되는 여러 가지 선택들이 있습니다. 선택의 대부분이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창의적 체험 활동 그리고 욕과학습 발달 사항이라고 하고 기록에 반영이 되는 주요 내용의
관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자율자치활동, 기존에 이제 자율활동이다라고 네. 하는 건데요. 자율활동은 대부분 학교에서 지정해주는 활동들을 많이 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최근에는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이렇게 구성해주는 학급별 특색 활동들이 있어요. 한 학기에 뭐 3번, 뭐 많게는 4번 정도까지 하는 활동인데 그 학급별 특색 활동을 할 때 네. 학생들이 자기 관심사를 통해 가지고 소규모 그룹을 만듭니다. 걔네들끼리 독서 활동도 하고 주제 탐구 활동도 하고 하는 거예요. 근데 나는 없어 하고 한다면은 어디 들어가야 될지 그럼 모르게 이제 됩니다. 뭐 적당히 예. 가가지고 뒤에서 있다가 좋은 평가도 못 받겠죠. 예. 그리고 자율활동 중에서 또 많이 하는 활동이 진로 독서라는 겁니다. 너의 진로와 관련돼 있는 책들을 갖고 와서 자 우리 읽고 그거에 대해서 토론도 좀 해보자 이런 걸 하거든요. 근데 내 진로나 관심 분야가 없어. 그러면 무슨 책을 사야 되지라고 하는 고민에 또 빠지시게 될 그렇죠. 겁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자율자치활동이 또 기준이 될 거고요. 두 번째 학생들이 진짜 많이 하는 고민이죠. 동아리 어디 들어가야 돼? 라는 부분이에요. 3월 초에 되면 이제 학교에서 이제 난리 법석을 떨 겁니다. 네. 선배들이 와갖고 우리 동아리 막 홍보하고 들어오라고 막 이렇게 하고 해서 인기 있는 동아리는 면접까지 봐야 돼요. 근데 못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예, 어쨌든 나는 동아리 선택을 해야 되는데 내 진로랑 관심 분야가 없다라고 한다면은 어떤 기준으로 선택해야 될지 모르게 됩니다. 명확히 그 진로와 맞춰갖고 선택하는 게 가장 베스트가 되겠죠. 네. 자, 이런 부분도 있고요. 진로 활동, 뭐 말할 것도 없죠. 그렇죠. 진로 활동에 대해서 여러 가지 탐색 활동도 하고, 뭐 MBTI도 하고 검사도 해보고 할 텐데, 그러면 그런 검사를 한 걸 가지고 내 진로를 기준, 내 관심 분야를 기준으로 생각을 해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아무 아무것도 생각이 없다면은 어디다 적용해봐야 돼라는 상태가 됩니다. 교과학습 발달사에서는 당연히 교과 성적과 관련돼 있잖아요. 그렇죠. 자, 이거에 대해서는 1학년 때는 그래도 좀 마음이 편한데 2학년 때부터는 네. 내가 선택한 과목을 들으셔야 됩니다. 그렇죠. 그 선택을 언제 하냐? 예, 5월, 6월에 하시게 될 겁니다. 얼마 안 남았어요. 그렇죠. 예, 방학 2달 금방 갔죠? 학기 3, 4월 또 금방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 2달 동안에 내 진로와 관련되어 있는 교과목을 선택하셔야 되거든요. 네. 예, 여기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 보시면 당연히 나의 활동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 활동이 교과와 관련되어 있는 활동일 수도 있지만은 진로. 교과목 안에서 내 진로와 관련되어 있는 활동을 할 수도 있거든요. 네. 근데 내 진로가 없다라고 한다면은 내 진로 역량을 보여줄 수 있는 활동의 개수가 줄게 되겠죠. 자, 제가 막 여러 가지 얘기를 했지만은 자, 이거 하나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고등학교에서 내가 선택해야 되는 대부분이 내 진로와 관련되어 있구나라는 걸 아셔야 됩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아까 1학년한테 진로를 뾰족하게 딱 정하라 라고까지 얘기 못해요. 그래도 최소한 나는 어느 계열은 어느 분야에는 관심이 있다라는 정도까지는 꼭 찾아보시고 나서 고등학교에 입학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고민을 어느 정도 해두셔야 이런 수많은 활동을 할 때 선택 기준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그 선택에 소요되는 시간을 세이브해서 또 다른 활동을 더 한다거나 다른 공부에 더 집중할 수 있으니까 지금 조금이라도 고민을 해두고 방향을 좁혀 두신다면 고등학교 올라가서 많은 선택을 할 때 엄청나게 도움이 되실 겁니다. 지금 바빠 죽겠습니다. 이제 고등학교 곧 올라갑니다. 뭘 해야 될지 모르겠다. 그런 친구들 적어도 이것만큼은 해라 라는 것 말씀을 해주셨는데 마지막으로 한번 정리해 주시죠. 예, 제일 중요한 겁니다. 고등학교 올라가셔서 배우는 수학과 과학 공부의 연계성이 70%나 된대요. 지금 어떤 공부를 하는 것보다 가장 효율적인 공부가 될 수 있습니다. 네. 중학교 수학, 과학 복습 꼭 해주시고요. 네. 야, 나는 이 정도는 다 됐어. 그리고 선행도 열심히 나갔어. 라고 한다면은 분명히 나간 거 잊어먹을 시기죠. 예, 그 잊어버린 게 없는지 고등학교 1학년 공통수학 중간고사 범위까지는 선행을 꼭 점검을 해주시고요. 관심 분야라 진로에 대한 고민을 어차피 계속 해야 됩니다. 가능하면은 내 관심 분야 정도까지는 꼭 정하고 입학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곧 고등학생입니다. 너무 이제 부담스러워하지 말고 걱정만 하지 말고 현실적으로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을 이렇게 잘 찾아서 준비하신다면 여러분들의 고등학교 생활들, 어머니 자녀들의 고등학교 생활 충분히 잘 해나갈 수 있을 테니까 잘 따라오시길 바라겠고 앞으로도 고등학교 공부를 하는데 필요한 부분들, 필요한 정보들은 저희가 계속 제공을 해드릴 테니까 다른 영상들도 확인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영상에서 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